clear to us the fabrication of numbers because they're including people who had 2 or 3 comorbidities. We know all of that. 그 판사 3분이 앞에 앉아 계셨는데 가운데 있는 판사가 주도에 나가면서 이제 입장을 듣는데 저희 쪽 변호사님이 그 서류라든가 이렇게 기본 자료들을 엄청 준비해 가셨어요. 그래서 PPT 같이 이렇게 띄워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은 준비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거를 끊으시고 그 보건복지부나 그 용인시청의 원 주무사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다렸는데 우선은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 판사가 그래서 공정성을 좀 유지하기를 포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우리 변호 측에서 준비해 온 거를 들어야 되잖아요. 충분히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이 끊고 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됐습니다 하고 용인시나 보건복지부한테 말을 돌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저기 빚과 소금의 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판사로서 주관적인 거를 주관적으로만 이거를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 자체의 질문 자체가 남한테 지금 교회가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말을 한다는 걸 제가 객관성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양쪽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판사 역할인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기독교만 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왜 기독교만 가지고 그러냐? 그리고 기독교는 일반 업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일률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건 종교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단속을 하는 겁니까? 용인시청은 뭐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까? 그러니까 용인시청은 맹목적으로 그냥 정부에서 시키니까 그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참고인으로 듣고 있다가 이게 너무나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제가 발언권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형평성 법 자체가 헌법과 형평성에 어긋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비대면으로 갈 거면은 천주교 불교도 비대면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지금 천주교하고 저 불교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집중적으로 하면은 코로나 환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고 해서 기독교만 이거를 비대면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 헌법에서 얘기하는 형평성의 논란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형평성에 의해서 모든 것이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지 기독교가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고 해서 기독교를 막는다? 이건 너무 웃긴 일이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용인시청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행정집행을 내린 이유가 점검을 거부했기 때문에 행정집행을 내려서 자기네들은 그 안에서 몇 명이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용인시 행정집행이 부당한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다. 자기의 눈으로 직접 교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몇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기 눈으로도 자기 눈으로 또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 임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안 지키겠구나 많구나 해서 이걸 내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위법성이다 유교성이 많은 거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했죠. 어필을 했죠. 예, 예, 근데 판사 자체가 예, 좌파 성향이기 때문에 딱 예. 봐도 좌파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벌써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 변호사님이나 제가 하는 소리는 어차피 형식적으로 나와서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사실 큰 기대를 안 했지만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그 법조인의 형태가 그렇게까지 썩었는지 몰랐어요. 아, 객관성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서 예.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고 예, 그거에 대해서 법리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하는 건데 예, 이거는 객관성 자체가 무시되고 주관성이 더 자기 판사 성향에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하는 거고 지금 경기도도청은 아예 서면 서류도 아예 준비해보지도 않았어요. 참, 제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이미 준비를 다 해서 법에 관련된 관련법에 관련된 그거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차곡차곡 해가지고 다 냈는데 그거 완전히 무시된 거죠. 아, 참, 예,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뭐를 하겠다. 이 정부 안에서는 힘든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실행해야 되는 거지. 이 지금 문재인 정권 안에서의 법을 신뢰한다는 거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국 사태나 추미애 사태, 예. 그 사태 자체가 지금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도 못하는데 자기들 안에서 법리 해석으로 자기들 안에서 각종 법을 갖다 끼워 맞추면 예.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예. 이걸 지금 누가 동의하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또 현직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기고 있는데 지키지도 않고 있는데 예, 이 예. 법이 쓰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그 법조인들이 예, 이게 법을 제대로 집행을 하겠냐고요. 판단 자체를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회 안에서는 법이 쓰지가 않는 거고 이미 헌법의 정신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법이 헌법인데 최고의 법이 헌법인데 그 법을 지킬 의지가 없고 그 법도 안 지키는데 무슨 그러면 다른 하위법들은 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 기준에 맞게끔 갖다 끼워 맞추는 거죠 뭐.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가처분 신청 낸 이것은 예. 굉장히 세계적인 이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뭐 부결했다, 뭐 기각했다 하는 건 둘째치고 그 변호사님이 준비한 내용 자체를 안 들었다라고 하는 건 진짜 너무 충격이네요. 그 기각하고 뭐 그걸 인용하고 뭐 그걸 떠나서 예. 변호사님이 준비한 내용 자체를 안 듣고 기각을 했다. 이거는 변호사님이 PPT에다가 분명히 띄워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PPT 분량을 꽤 많이 준비하셨는데 띄웠는데 예, 변호사님이 조금 얘기하려고 하니까 더 들을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좋습니다 라고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변호사님이 서면으로 제출한 그 서류 자체를 얘네들이 꼼꼼히 받겠냐 이거죠. 우리가 준비해간 서류가 있으면 법의 조항에 의해서 무슨 조항에 의해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위법이라는 걸 판단해줘야 될 판사들이 그거를 얼마만큼 심도 있게 자기네들이 그거를 의논을 했겠냐 이거죠. 지금 PPT 준비해간 것 자체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귀찮아하는데 그러면은 준비해 나간 그 분량의 그 서류들을 얘네들이 받겠냐 이거죠. 그렇죠. 예, 이미 안 받겠죠, 거의. 이미 자기네 머릿속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고 우리한테 질문한 것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다 뭐 이렇게 짜여진 각본 속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릴 건데 예, 이게 이제 되겠냐 이거죠. 예. 참. 그러니까 이게 참 대한민국 어쩌다 이렇게 슬픈 현실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거 불의한 재판관의 시대네요, 진짜. 그렇죠. 이게 예. 지금 자기 어떻게 보면 라인 타기 하는 거죠. 자기 주관적인 사상에 의해서 법에 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법에 그러니까 의한다고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고 그렇죠. 나올 아니 수가 없어요. 저는 다른 거 진짜 다 떠나서 예. 그렇게 그 변론 자체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태도 그리고 기각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충격이네요. 우리 쪽 변호사는 3분이 나갔습니다. 3분이 나갔는데도 그걸 깡그리 무시하는 법관들의 우리 쪽 태도. 변호사는 3분이 나갔는데 지금 변호사님 메인 변호사님이 지금 2마디 했고요. 옆에 있던 변호사님이 1마디 했고 그 옆에 있는 변호사님 아예 1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인으로 갔잖아요. 예. 제가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가서 제가 발언한 시간이 더 많습니다. 상상 초월이네. 상상 것보다 그러니까 더하네. 야. 우리 쪽 변호사님이 변론하고 얘기해야 될 시간보다 참고인으로 가서 뒤에 앉아있다가 제가 발언권 얻어서 얘기한 제가 얘기했던 게 한 4분, 5분이 채 넘지 않습니다. 제 발언이 변호사님 변론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자체도 이게 참 속상해서 이게 참 나라냐 이게 예. 오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3년을 넘게 감금 생활을 당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만이 대통령님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엽서는 한 세트에 9장씩 총 4차례에 걸쳐 발행되었습니다. 금번 6월 6일에 발행된 4차 엽서는 21대 총선 부정 관련 내용으로 엽서를 제작 발행하였습니다. 4차 엽서도 많이 이용하셔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엽서로 사용하시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알리는 데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 총 9종으로 1만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 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고자 하는 세트 수량을 표기해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예를 들면 1차 엽서 한 세트면 1차 1세트, 2차 1세트, 3차 1세트, 4차 1세트 또는 1차 2세트 아니면 그 이상이면 그 이상 필요한 수량을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은행 계좌는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 이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서신을 보낼 시에는 구치소 주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소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기하 또는 다른 수감자분들께도 보낼 시에는 예시해드린 수용자번호를 참고하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